자, 22년 3월 고2 모의고사 18분부터 시작할게. 내가 설명했을 때 TV에서 나는 원치 않는다고 나의 아이들을 철험이 낫겠다. 지금 불안문이잖아, 그치? 불안문. TV라 그랬어. 미안해. 전화해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as 뒤에 불안문이 나오면 거의 항상 철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전화해서 저는 원치 않습니다. 데려가기를 저희 두 아이를 혼자서 기차 여행에 나의 부모를 방문하려고 스프링필드에 있는 이번 토요일에. 포인트는 애들 데리고 가기 싫다가 아니라 토요일에 가기 싫다야. 이제 이유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 이번 주 토요일에 안 가고 싶다. 자, 왜냐하면 항상 이유는 중요하고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리버사이드 워리어가 그린빌 트로전과 경기를 하는 팀이야, 팀. 얘랑 경기를 하는 한일전 하는 날인 거, 한일전. 내셔널 사클 챔피언십에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안 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니야. 저는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형 선배는 앞으로 뺏어보면 되고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제문이라고 내가 표시해놨지. 만약 네가 바꿔주신다면 나의 티켓을 change A to B지, 그지? 다음 주가 4월 23일로 바꿔주신다면. 그래서 뭐 너무 뻔해. 딱 봐도 주제문이야.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 저는 정말 완전히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특가로 제공되는 티켓이 non-exchangeable,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감사가 아니구나. 완전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여기 보면 밑에 연하게 한글로 해석이 돼 있어. 그래서 연한 한글 해석을 그냥 봐도 되고, 그 밑에 이렇게 넓은 데다가 직독직해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돼. 요것도 이제 나름 직독직해긴 한데 약간 좀 그렇긴 해. 능동수동 이런 게 잘 안 지켜져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만 써도 되고. 완전히 여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ppreciate이 다른 거네. 이거 좀 아까 전에 처음 준비할 때 못 봤는데, 위에는 감사하고 밑에는 인식이야, 인식. 저는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뭘 인식하고 있냐? 원래의 특가로 제공되는 티켓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렬이지? 문장을 연결하는 병렬이야. 저는 몰랐습니다. 축구 경기에 대해서. 제가 이 티켓을 예약할 때는. 그러니 새로운 문장. 저는 고마울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저를 위해서 해주신다면. 그래 뭐 별거 없어. 마지막에 땡큐 하고 끝나는데 보다시피 아주 간단한 문장, 아니 지문이었습니다. 짧고 간단한 지문. 누구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자, 19번 넘어가서 번호 안 보이네. 19번. 몇 시간 후 나의 등이 오래 앉아 있어서 아팠을 때, 나의 머리카락이 잘 모양 잡히고 말려졌을 때, 그리고 나의 거의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이 발라졌을 때. 거의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을 그냥 여기도 거의 보이지 않는 화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봐, 능동수동이 바뀌어있지. 그래서 이런 건 좀 해석을 다시 써줘야 돼. 수동이라 가지고 거의 보이지 않는 화장이 발라졌을 때 이렇게 해야지 직역이 되거든. 이런 건 다시 써야겠지, 그지? apply가 타동사로 연고, 화장 이런 걸 바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원래는 자동사로 지원하다잖아. 그래서 타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거의 끝났을 때 애쉬가 말했다, 나에게. 매니저쯤 되나 보지 뭐. 자, 이거 대절이지? 생략돼 있어.
바꿀 때라고, 갈아입을 때라고 나의 드레스로 이제 옷 갈아입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야. 참고로 이거 분위기 파악 문제이기 때문에 주제 체크 이런 건 안 할 거야. 그냥 보통 시험에 안 내는 건데 이번에 특이하게 전지문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애쉬와 자기겠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 이게 좀 특이한데 이런 건 이제 문법으로 내기 좋아. 분사구문이야. 두려워하면서. afraid 대절. 뭐뭐일까 두려워하다. 뭐 이런 거거든. 생략돼 있어.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 어떤 간식이든 이거 잘못 봤어. 미안. 주어 동사. 어떤 간식이든지 내가 먹은 어떤 간식이든지 어쩌면 우연히 드레스에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드레스를 얼룩지게 할까봐. 저는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분사구문이라는 거. 이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 이게 앞서면 이제 그 설명이 잘 안 돼. 분사구문이라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에 없어. 그냥 이제 계속 옷은 맨 마지막에 있기로 한 거야. 더럽혀질까봐. 오직 30분이었다. 남은 있었다. 30분이 남겨진 PP라는 거. 쇼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새로운 문장. nerve 원래 신경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초조함. 애쉬를 현재 완료 진행. 괴롭히고 있던 초조함이 seem to 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그녀를 빠져나온 것 같다. 분사구문 선택하면서 내 속에 있는 희생자를. 이게 직역이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오랜만에 to have pp가 나왔다는 거야. seem 다음에 to 쓰는 건 잘 알 건데 to have pp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쓰냐? 이전 시제를 나타낼 때 쓴다. 이 초조함이 나에게 지금 들어왔다는 게 현재 시제로 쓰였고 애쉬를 탈출했다는 게 조금 전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 부정사를 쓰고 있는 거지. 주제로 내기 좋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주제밖에 낼 게 없는 지문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쳤나봐. 주제가 아니라 문법. 지금 밤 시간이라 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네. 미안해. 문법 잘 챙겨둬야 돼. 그래서 나의 손바닥은 땀이 나고 있었다. sweat 자동사 진행 수동 없어. 그리고 나는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통째로 외워야 돼. 이런 표현이 이제 낼만하지.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I am nervous. 나는 긴장했다. 거의 모든 모델들이 알고 봤더니 이 주인공이 모델이었어. 준비가 되었다. 자, 이게 되게 특이해. 여기까지 완문이거든. 거의 모든 모델들이 준비되었다. 그럼 이제 뒷부분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능. 이게 변형해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some of them 의미상 주어 already dressed가 pp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걸 절로 바꾸려면 and some of them were 이거 현재지 전체적으로 are already dressed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보면 볼수록 19번 가지고 뭐 주제를 내겠어. 딱 봐도 문법으로 낼 건데 낼 게 은근히 많네.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절로 바꿀 때 접속사 필요하고 BPP 동사 필요한 상태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로 바꿀 수 있는데 요 접속사 and를 넣어도 되지만 이 dam을 관계대명사 whom으로 바꿀 수도 있어. whom이 접속사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잖아. 그러면 이제 또 여전히 뒷부분은 동사 올 수 있는 거지.
whom이 접속사니까. Some of whom are already dressed. 이게 가능하다는 거. 얘는 분사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어떻게 입혀진 19세기 복장으로. 와, 내 생각에는 이거는 거의 100% 출제될 것 같아. 갑자기 22년 거를 원래는 보통 18, 19번 빼고 하잖아? 근데 갑자기 넣으시겠다고 한 거는 어쩌면 이 지문 때문에, 다른 건 다 페이크야. 이 19번 지문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전체를 시험 범위를 한 것 같아.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애쉬는 묶었다 나의 코르셋을. 잘 기억합시다. 딴 거 없어. 이거는 거의 이게 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20번 번호를 잠시 노출시키고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행진해 가고 있지만 더 세계화된 사회로 다양한 민족 그룹은 이 ethnic이랑 ethic을 좀 구분해 줘야 돼. ethnic은 민족, ethic은 도덕, 윤리.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것들을 꽤 다르게. 뭐 그렇겠지. 아무리 세계화를 해도 여전히 독특함을 유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문장. 신선한 관점이, 새로운 관점이 소중하다. 이 소중하다가 시그널. 그럼 키워드는 뭐다? fresh perspective가 당연히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 늘 얘기하지만 이 시그널을 잘 알아야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 항상 키워드는 시그널 근처에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 나인지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 여기서 개방적인 아이를 만드는 데라고 해서 해놨지, 그지?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이거는 그 부차적인 거니까 fresh perspective를 second 하이라이트를 할게. 주제는 아니야. 그냥 키워드, 부차적인 키워드가 될 수는 있어가지고 체크 일단 하고 넘어갈게.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은 만든다 아이들을 더 창의적이게, 해석으로는 뭐뭐 하기지만 보호자리기 때문에 형용사, 측정될 수 있는, 뭐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이게 and가 두 바이 구를, 바이 전치사구를 연결하고 있는 거 볼 줄 알아야 돼. 측정될 수 있는, 뭐가 측정될 수 있냐면 이 창의적, 얼마나 창의적인가가 측정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째,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요거 이제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아이들이 come up with, 떠올리다. 많이 들어본 속어지? 떠올릴 수 있는지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그리고 연상 기술로 측정될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다 있네. 근데 뭐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상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은 아이들을 더 창의적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병렬 구조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허락한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 포착하도록 뭐를? 전통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뭐로부터?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로부터, 부터가 낫겠다 진짜. 다른 문화로부터 unconventional한 생각을 포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의 목적이 뭐냐면 extend on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부연 설명하다. 네, 확장하기 위해는 조금, 원래 expand는 타동사로 확장하다는데 expand on은 자동사로 뭐뭐에 대해 부연 설명하다거든. 난 직역을 할게. 그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 다른 문화들로부터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비관습적인 생각들을 포착하도록 허락해준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의 장점이지.
그래서 첫째, 창의성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전통적이지 않는 생각을 포착하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자기 생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 이제 주제가 나와. 어떻게 하라는 거겠니? 당연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겠지. 뭐. 나와. 부모로서 너는 should 시그널이지. 노출시켜야 된다. 너의 아이들을 어디에? 다른 문화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이게 주제문. 주제문 색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동사 원형이야. 여행해라. 너의 아이들과 어디로? 다른 나라들로. 살아라. 거기에 가능하다면. 아주 급진적이지. 만약 둘 다 불가능하다면, 니들 자체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돼. 많은 것들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고국에서, 여기 홈이 집이 아니고 여기 국내라고 돼 있지. 예를 들어서 탐험하는 것, 지역 축제를, 이거 병렬 구조고 다 동명사야. 빌리는 것, 책을, 다른 문화에 대한 병렬, 그리고 음식을 요리하는 것, 다른 문화의 집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최대한 아이들을 외국 문화에 노출시키게 도와주어라. 이게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21번 또 번호 잠깐 노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구가 보여준다 그러면 무조건 주제야. 거의 뭐 100%지. V랑 B가 한 연구는 보여준다. Fish is fish. 이거 이탈릭체로 써져 있는 거 보이지? 이런 스타일의 이걸 동화라고 해석했어. assimilation.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벌써 끝났어. Fish is fish 스타일의 동화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주제겠지. 그래서 그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대답만 찾으면 이제 글은 끝난 거야. 어떤 맥락에서? 어린아이들의 사고체계 맥락에서. 지구에 대한. 그래서 이제 지구에 대한 생각이 예시란 소리지. 자, 이제 그 예시가 시작되는 거야. 아이들 그 누구냐. 이 두 사람은 work with 하면 뭐뭐를 대상으로 연구하다야. 여기 나와 있지. 연구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뭘 믿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자, 왜 아이들은 평평하다고 믿냐? 이것이 그들의 경험. 아이들의 경험이겠지? 아이들의 경험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시도했다. attempt to는 많이 들어봤지?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뭐뭐 하게 하는 것을 시도하다. 도우려고 시도했다.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뭐를? 사실 지구는 구형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1번 문장에서 나왔지만 결론은 났어. 아이들이 fish is fish 동화를 보여준대. 그럼 뭐겠어? 뭐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왜곡되게 한다는 거겠지 뭐. 맞을 거야. 뒤를 보자. 들었을 때 이거 분사구문이야. 이거 생략돼 있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들었을 때 when they 시제 과거지 were told가 원래 부사절이었고 분사구문으로 바뀐 상태. 아이들이 들었을 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지만 진리는 현재니까. 아이들은 종종 그렸다.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야. 진짜 지구를 둥근 이 축구공처럼 생각하고 축구공 위에 조그만 자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머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식대로 그림을 그린 거야. 상상을 한 거야. 지구를 상상했다. 어떻게 상상했냐? 팬케이크처럼 상상했다. 진짜 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라운드라는 말을 팬케이크랑 연결시켜서 이해를 한 거야. 원래는 라운드라는 말이 스피어리랑 하는 게 맞는데 이 요놈들이
절대 지구는 공처럼 생겼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라운드가 팬케이크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바로 fish and fish assimilation인 거지. 만약 그들이 듣는다면, 뭘 듣는다면, 공처럼, 구처럼 둥근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이들은 해석한다. 이 새로운 정보를. 공처럼 둥근 거야. 라는 말을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의 flat earth view, flat earth라는 관점 하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fish is fish, assimilation 이런 거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뭘 상상하면서? 팬케이크처럼 생긴 평평한 표면을 상상하면서. 어디 있는? 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구라고 생각해봐. 이거 팬케이크 아니야. 구 안에 팬케이크 가로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자기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이걸 입체로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구나. 잘 상상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공이 있으면 공을 가운데를 툭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 팬케이크 같은 이렇게 널빤지를 대고 거기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구 안에 있거나 구 위에 있거나 혹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올라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야. 어쨌든 자기의 이 플랫하다는 이 생각을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지. 그게 바로 fish is fish assimilation인 거야. 자, 이거는 자주 나오는 구문. 이거는 꼭 알아야 돼. with OC, O가 OC인 채로 인간들이 서 있는 채로 팬케이크 위에.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난다. 그게 다야. Fish is fish assimilation이란 자기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의 짧음, 좀 심한 말로 무식함,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 지구의 모형은 어떤 지구의 모형? 그들이 만들어냈던 과거 완료지. 지구의 모형은 그리고 그들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 help 뒤에 OC 오는 거. 지구의 모형은 뭘 설명하는데? 그래서 explain의 또 목적어야. 어떻게 그들이 설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지, 지구의 표면 위에서 이 두 가지 것이 들어맞지 않았다. 구 지구의 모델에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아이들의 개념 속에 이거 다 아이들이야. they, them, they. 아이들의 개념 속에 어떻게 공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겠어. 당연히 플랫한 건데 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공을 반으로 뚝 잘라서 거기에 플랫한 팬케이크 있는 것처럼 생겼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 가운데를 반으로 툭 자른 그런 지구는 구형이라는 지구의 형태에는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상한 거랑 진짜 아이들 상상한 아이들 생각이랄까 아이들이 생각한 지구와 진짜 지구는 들어맞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인 거야. Fish is fish 이야기처럼 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해줘. 형용사절 뒤에 완문인가 보지. 관계부사 온 거 보니까 관계부사고 뒤에 완문이 당연히 올 거야. 물고기가 상상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을 지구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물고기 같을 거라고 상상하는 이야기. 오랜만에 이미진이 오용식으로 쓰였네. OOC 두 부정사 쓰고 있는 거 보이지? 처럼 이 이야기처럼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아이들이 들었던 모든 것은 be incorporated into 통합되었다. 그들의 기존의 관점에 기존 관점 이게 키워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형광펜 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이거야. 기존 관점,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자기 기존 관점으로 그걸 왜곡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 그게 fish is fish assimilation이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 자, 22번 할게. 충고. 친구 혹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오는 충고는 최상급, 가장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다. most well meaning, 가장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다. 가장 좋은 뜻을 가진 것이다. 모든 것 중에. 하지만 그것이 가주어네.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아니야, 가주어 아니야. 저기 뭐냐, 대명사야. 하지만 그런 충고가, 친구나 가족이 주는 친구가 최고의 방법인 것은 아니다. 형용사적 문법이야. match A with B, A를 B에 맞추는, 너 자신을 새로운 습관에 맞추는. 즉, 친구의 말만 듣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벗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제문이라고 파악해도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뒤에 다른 방식이지만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니까 거기 가서 또 형용편을 하도록 할 거야. 사실 아니란 거지. 아니다. 친구 말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 핫 요가가 바로 예시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for example이 생략됐다고 봐도 괜찮아. 핫 요가가 생뚱맞게 나오고 있잖아. 핫 요가가 바꾸었을지도 모르지만 may have pp 조동사의 과거 형태야. 너희 친구의 삶을. 그렇다고 그것이 의미하는가? 핫 요가가 올바른 운동이라는 것을 당신에게도 아니라는 거지. 친구한테 맞을 수 있고 너한테는 틀릴 수 있다. 핫 요가 같은 어떤 습관, 운동 각각 다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친구를. 어떤 친구? 맹세하는 친구. 뭐라고 맹세하는 친구? 자, 맹세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이게 대시 생략돼 있는 거야. 첫째, 뭐라고 여기 확언이라고 했는데 확언, 맹세 비슷한 거지. 첫째, 친구들의 새로운 습관, 4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라고 맹세하는 친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언하는 친구. 4시에 너도 일어나, 4시 반에 일어나 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뭘 의심하지 않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엄청 일찍 일어나는 것이 바꾼다는 것을, 사람들의 삶을 어떨 때는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안 좋은 방식으로. 이게 이제 생략된 거겠지. Not in good ways가 생략된 거겠지. 어쨌든 바꾼다는 거 확실한 거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분명히 바꾸긴 바꿀 거야. 그렇지만 조심해라. 또 시그널 나왔으니까 중요한 내용이야. 너는 모른다. 뭘 모르냐? 얘가 없어도 되겠네. 이 습관이 실제로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 특히 여기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이걸 이제 부사절로 따로 봐야 돼. 똑같은 if인데 명사절 부사절이야. 참고로 I know 뒤에는 that을 쓰잖아, 그지? 근데 I don't know 뒤에는 if를 써. that이냐 if냐는 모의고사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내신 교재에는 종종 나왔거든. 그래서 if는 화자의 불확신이라고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모를 때, 그래서 묻고 싶을 때 이때 쓰는 게 if. 화자가 알고 있고 뭔가 확신하고 이럴 때는 that, I know that,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이렇게 쓰잖아. 너는 모른다. 그래서 if는 인지 아닌지야 whether로 바꿀 수 있는 거 있잖아.
이 습관이 실제로 너의 삶을 더 좋게 만들지 않을지 모른다. 특히 그것이 이 습관이 의미한다면, 뭘 의미한다면? 너가 잠을 덜 자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너한테 안 맞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했지. 그러니 이제 주제문, 좀 더 직접적인 주제문이 나와. 맞다. 너는 시도해 볼 수 있다. 너희 친구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효과가 있는 습관을. 하지만 또 시그널이야. 너 자신을 때리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여기서 if는 일지라도 해석이 돼. 좀 예외적이지, 그지? 너의 친구의 대답이, 해결책이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같은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라. 너에게는 안 먹힐 수 있다. 여기 주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 모든 접근법들은 포함한다. 추측과 우연을. 즉,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우연히 틀릴 수도 있다. 이 얘기겠지? 그리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뭐하는? 너의 삶에서 변화를 위해 애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즉, 우연에 맡기는 거는 좋진 않다. 그러니 친구의 충고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라. 오늘 하는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3번인 것 같아. 조금 논리가 복잡하거든. 그래서 좀 출제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개별적인 인간들은 individual human beings, 복수 주어, 다르다. one another, 서로 신체적으로, multitude of, many지 뭐 many, 많은 가시적, 비가시적 부분에서, 눈에 띄는 신체적 부분,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적 부분. 눈에 띄는 신체적 부분이 대표적으로 뭐 피부색,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적 부분은 뭐가 있을까?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적 부분, 내장인가?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적 부분은 거의 다 눈에 잘 띄지 않나 싶은데, 가시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 이해를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야. 사람들이 피부색을 가지고 분류를 하잖아. 뭐 흑인, 백인 뭐 이렇게. 그게 이제 가시적인 거야, visible. 그래서 이제 사실 인비저블이라길래 눈에 안 보이는 뭐 친절함, 소극적인, 적극적인 뭐 이런 거로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피지컬리라고 했잖아. 또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고민을 좀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가시적, 비가시적 이런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맨 끝에 나와 있어. 사람들을 피부색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문화적인 구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키로 사람들을 아니면 몸무게로 사람들을 나눈다.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피부로 사람들을 나누는 거지. 피부 색깔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편향된 문화적 구성이냐. 요걸 이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시적, 다시 올라가서 가시적 신체 차이, 비가시적 신체의 차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시가 나오지. 만약 인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종 인종을 정의하는 것처럼 인종이 진정한 생물학적 실체라면, 인종이 진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유일한 기준이라면 아프리카의 사람들, 아프리카계 혈통이라 했지? ancestry. 사람들은 공유할 것이다. A variety of, 다양한. wide를 넣어서 이제 여기서 매우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매우라고 왠지 부사 느낌 나니까 막 widely 이런 거 쓰면 안 돼. 구조적으로 variety가 명사기 때문에 형용사 쓰는 거야. 매우 다양한 형태의 특징들을 공유할 것이다. 반면에 유럽계 혈통의 사람들은 공유할 것이다. 매우 다양한 다른 특징들. 여기서 이제 다른에다가 이탈릭치를 쓴 게 또 의미심장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인종이 제일 중요한, 좀 심하게 말해서 유일한 생물학적 특징이라면 아프리카인 사람들은 막 다리가 3개고 막 유럽인들은 막 눈이 3개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인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뭔가 이제 피지컬하게 사람들을 나누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구분이라는 거지. 하지만 해가지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나오겠지. 일단 우리가 더하면, 추가해보면 특징들을, 1단절이 여기까지야. 어떤 특징들을? 덜 눈에 띄는 특징들을 추가해보면, 뭐 사람을 구분짓는 리스트에 추가해보면 뭐 이런 거야. 뭐 말고 뭐 외에 피부, 우리가 흔히 아는 피부색, 머리 곱슬곱슬, 뭐 직모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and the like, and so on,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거 말고 덜 눈에 띄는, 그러니까 완전 눈에 인비저블은 아까 전에 인비저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less visible이야. 내가 얘기했던 키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물론 키도 눈에 띌 수 있지만 이게 미묘하잖아. 피부색에 비하면 미묘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거를 어떤 인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추가해 본다면 그때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find that 하면 알게 되다가 적절한 해석이지. 뭘 알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 identify A as B인데 A가 왜 빠졌겠어?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빠졌겠지.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덜 비슷하다. 서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같은 인종 얘기하는 거야. 같은 인종끼리 생각보다 안 비슷하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피부색 하나만 갖고 키는 다 달라. 피부색 하나만 갖고 얼굴 형태도 다 달라. 피부색 하나만 갖고 뭐 발의 크기도 다 달라. 그래서 점점 더 달라지는 거야. 점점 더 같지 않은 인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점점 더 같아진다. 누구랑 점점 더 같아지겠니? 사람들이랑. 어떤 사람들, 우리가 다른 인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랑. 그러고 보니 나랑 똑같은 키가 흑인 애도 있는 거야. 나랑 똑같은 애가 백인 중에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덜 눈에 띄는 이 포인트야. 덜 눈에 띄는 내가 이제 키라고 예를 들긴 했는데 뭐 화자가 키를 의도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포인트는 피부색은 아니라는 거야. 피부색 하나만으로 인종을 차별하는 거는, 구분 짓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참고로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트레이트를 추가시켜 보면 사람들의 유사성이 달라진다.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more and more like 다른 인종.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기준이 달라지면. 자, 이 점에서 또 추가해봐라. 뭐뭐를, 대절이 뭐뭐를에 해당되는 목적어야. 뒤에 완문이 오겠지? 명사절이니까. 육체적인 특징들. 어떤 육체적인 특징들? 사람을 어떤 인종의 대표라고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예를 들어서 사용된 신체 특징이 바로 피부색이야. 피부색.
나왔지? 는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다. 심지어 다시 말하지만 피부색을 가지고 인종을 정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냐. 뭐 흑인들 중에서도 뭐 황인보다 더 색깔이 밝은 분들도 있겠지. 그래서 색깔이 막 바뀌기도 하니까. 뭐 백인들 중에 태닝을 많이 하는 사람 흑인보다 더 까말 수도 있어.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다. 브라운이 화이트가 어디까지가 브라운이고 어디까지가 화이트인지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가 피부색을 가지고 인종을 정의할 수 없냐? 바뀌니까. 그리고 피부색 말고 다른 특징이 오히려 더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비록 신체적 차이 그 자체가 실체 있긴 하지만 방식, 우리가 신체적 차이를 사용하는 방식, 구분짓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별개의 인종으로. 근데 그것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문화적 구성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번외의 어떤 키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냐? 실제로는 문화에서 등장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가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 그지? 그 다음에 24번. 이렇게 24번 내가 옆에다가 순서라고 하는 거 보이지? 그 뭐 순서가 어느 지문이나 순서 출제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지문은 순서로 내기가 더 좋아. 그래서 얘도 그래.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순서를 한번 써봤어. 특별히 순서에 잘 집중해주고. 실현. 뭐의 실현? 인간의 지배의 실현. 뭐에 대한 지배? 환경에 대한. 즉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시작했다.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과 함께. 하여튼 산업혁명이 자연을 다 망쳐놨다. 좀 더 구체적인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니까 그 다음 문장에 형용판할 거야. 발전, 제조업의 발전은 바꾸어 나왔다. 사회, 경제를 뭐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환경에. 그래서 이제 뭐 임팩트 이런 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발달이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형광펜이 새거가 되다 보니까 너무 진하네. 너무 눈에 띄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제조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프로세스야. 순서별로 내기 좋은 지문이겠지. 미국 사회는 구조화되었다. 다양한 산업의 자본주의적 목표에 따라. 뭐로 그 구조화되었냐면 structured as. 뭐로 구조화되었냐면 기계화를 통한 상품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증기기관 증기기관의 발달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쌤이 너무 늦은 시간에 강의를 해가지고 몽롱해. 미안해 얘들아. 다시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네. 그 리드 투의 과거지. 유발하다. 장소가 나오면 어디로 이어지다. 보통 유발하다라고 자주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뭐 이어지다라고 하긴 했어. 유발하더라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 증기기관의 발달이 왜냐하면 뭐뭐 할 때
이어지면서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기기관의 발달이 유발했기 때문이다. 기계화된 생산을 상품의 대량으로. 그래서 이제 이유라고 봐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목표에 따라서 사회가 재구성된 거야. 자본주의 목표에 따라 재구성된 사회는 돈 벌기 좋은 사회 구성이겠지, 그지?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증기기관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야. 증기기관 때문에 그런 구조적 변화가 가능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어디 하나에다가 키워드를 치면 안 돼. 시골의 농경 사회는 경제를 가진 수제 상품과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를 가진 시골의 농경 사회는 버려졌다. for 뭐뭐를 위해 서울이래.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 큰 공장이 있는, 즉 도시에 가려고 시골을 버린 거야. 바탕으로 한 산업화된 제조업의 경제에 바탕을 둔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 이걸 이제 선행사를 팩토리라고 보기보다는 도시의 삶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농경 사회를 버리고 다들 도시로 떠났다.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지.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이 환경을 망쳤다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야. 아직 다시 얘기하지만 키워드를 막 농경 사회를 키워드를 체크하면 안 돼. 그래서 혁신은 직물, 철강 생산에서의 혁신은 제공했다. 증가된 이익을 기계의 기업들에게 provide A to B로 보면 되겠지, 그지? A를 B에게 제공했다. 그래서 뭐겠니? 점점 더 돈 벌려고 땅도 황폐화시키고 돈의 혈안이 된 지금 사회가 되었다. 뭐 이런 거 나오겠지. 동시에 이러한 산업들은 힘을 가했다. 행사했다. 권력을 행사했다. 환경에게. 그리고 시작했다. 버리기를. begin, ing, to 둘 다 돼. 끔찍한 부산물을 버렸다. 쓰레기지. 공공의 땅과 수로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도시로 들어왔는데 결국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땅과 자기의 물을 버리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아까 주제는 이미 나왔고 페이지 있었지? 산업 발달이 제조업을 통한 산업 발달이 환경을 망쳤다. 자, 25번, 26번, 27번은 그 연습 문제는 없어. 그냥 해석 위주로만 하고 뭐 주제 찾기 이런 거 아니겠지. 주제 없어, 그지? 그래서 뭐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제 일치 불일치 원래처럼. 그리고 이제 문법은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문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준다. 잘 봐. 타동사 뒤라서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명사절인데 저 which가 쓰이고 있는 거. 요거 이제 가끔 얘기했지. what은 100% 명사절 접속사인데 which는 주로 형용사절이지만 명사절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명사절일 때는 뭐 100%는 아닌데 항상 대부분 이렇게 명사를 달고 다니는 게 포인트야. 어떤 교통수단을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일상 통학 혹은 통근을 위해 어디로 가는? 직장, 학교 혹은 대학으로 가는 5개의 선택된 나라에서. 그래서 특징은 위치가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구나. 요걸 기억하면 돼. 그 다음
각각의 5나라에서 자 each of D는 복수명사야. 그냥 each D는 단수명사. 통근자들의 퍼센트 자가용을 사용하는 은 가장 높다. 모든 세계의 운송 교통수단 중에서 미국은 가지고 있다 가장 높은 퍼센트의 통근자들 뭐 하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5개의 나라 중에. 하지만 새로운 문장, 미국은 가장 낮은 최상가 앞에 더 쓰는 건 많이 했지, 그지? 퍼센테이지들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4개가 당연하지. 이제 자가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머지 2개구나. 나머지 2개는 당연히 제일 낮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복수 쓴 거야.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2개의 운송수단에 있어서. 자, 디아덜 별표 하나 해줄게. 나머지 전부 다를 나타낼 때 디아덜 복수명사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한 단어로는 the others를 쓸 수 있다는 거. 대중교통은 2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이다. 모든 나라들에서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특별한 문법가 없고 5개의 나라 중에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돼 있지? 은 가장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통근자의 퍼센트. 어떤 통근자인지 between A and B가 나오겠지? 자가용을 사용하는 통근자의 퍼센트. 그리고 퍼센트겠지? 만약에 통근자였으면 이게 복수명사였을 거야. 그래서 도즈가 아니라 대시라는 거. 도즈냐 대시냐 맨날 물어보지? 통근자의 퍼센트 사이에. 그리고 어떤 통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 In terms of 뭐뭐의 경우에 잘 나와 있지. 통근자의 경우에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독일은 이끈다. 모든 나라들을, 즉 1등이란 소리지. 즉시 뒤따라지면서 분사구문이야.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Germany가 1등, 오스트레일리아가 2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llowing이냐 followed by냐 요거 맨날 물어봐. 헷갈리거든. following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 followed by 해야지 뒤쫓아진, 즉 그 다음으로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것도 정리를 안 해두면 시험 칠 때는 당황해서 헷갈려. 지금 반드시 정리를 해도 실제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25번은 끝. 26번 더더욱 할 게 없어. 이거는 더더욱.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범위가 왜 들어갔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번을 출제하기 위한 페이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 진짜로. 당신은 초대받았습니다. 수동태. 원래 invite가 타동사잖아, 그지? 어디에 초대받았냐? 22년 블루힐 버추얼 갈라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최되는 PPA 블루힐 커뮤니티 센터에 의해서 우리는 가질 겁니다. 온라인 파티를. 자, 뭐뭐 위해지? 모금하다 raise fund. 뭐 raise 나올 때마다 맨날 내가 rise 얘기하잖아, 그지? 자타동사 구분하면 돼.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선 행사를 위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올해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일 겁니다. 가상으로 virtually.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코시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모인대. 우리의 가상의 갈라는 자 날짜 앞에 on을 쓰지. 원래 연도나 월 앞에는 in인데 날짜 앞에는 on이야. 6시부터 8시까지. 그것은 갈라쇼는 포함할 겁니다. 음악 공연, 강의, 그리고 옥션을 경매.
우리 MC는 에드워드 존스가 될 겁니다. 유명한 배우인 굿 네이버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뭐 프로그램인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몰라. 모든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뭐 웰컴이 형용사, 동사, 명사 다 돼. 지금은 형용사로 쓰였겠지 뭐. 이 이벤트는 스트림 서비스가 될 겁니다. 공짜로 for free. 파티 합류하기 위해서 단순히 방문해 주세요. 이 사이트를. 보다시피 별거 없습니다. 다음 27번이야. 27번도 역시 안내문 이런 거. 2번부터 보면 되겠다. 2번부터 보자. 이것은 2차시짜리 워크숍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2차시. 이건 2차시야. 3월 31일 1차, 4월 7일 2차.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 3월 31일에는 너는 배울 겁니다. 기본을, 그 점토의 기본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구만. 만들 겁니다. 독특한 도자기 펜던트를. 두 번째 차시에는 우리는 꾸밀 겁니다. 그 작품을. 그래서 이제 펜던트 만드는 게 1차시에 사는 일, 그 다음에 데코레이트 하는 게 2차시에 사는 일이네. 뭐 하기 전에? 유약을 바르고 굽기 전에. 유약 바르고 굽는 거는 그지? 자기들 하겠지. 아무래도 해줄라나? 우리가 유약을 바르고 굽는 걸로 보니까 이 배우는 사람들은 그냥 꾸미기만 하고 이 호스트들이 발라주는 것 같아. 디테일하다, 그지? 너의 펜던트는 준비가 될 겁니다. 가지고 갈 픽업될, 이거 수동으로 쓰는 것도 기억해야 돼. 픽업될 준비가 될 겁니다. 또 일주일 후에 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물을 얻기까지는 3주가 걸리네. 처음에 이론 배우고 펜던트 만들고, 두 번째로 그 꾸미고, 세 번째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네. 이해된 거지? 그래서 유약은 안 발라. 유약은 우리가 발라준다는 걸 보니까 이 주최 측에서 발라주는 것 같아. 이 워크숍은 적당합니다. 초보자들에게. 그래서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25파운드래. 재료비 포함, 강의비 포함, 심지어 와인 한 잔도 준대. 제한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 그러니 명령문이야. 일찍 예약하십시오. 사전 예약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방문하세요. 우리 웹사이트는 잘렸네. 별거 없지 뭐. 이렇게 설마 이 안내문이 출제가 과연 될까? 내 생각에는 기껏해야 19번이나 이 도표는 그래도 나름 디아들 수도 있고 하니까. 자, 28번. 골든 파크라는 사람은 이름이야. 이름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사진사이자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자 음악가이다. 다양한 작품을 가지신 분이야. 작품 말이 헛나와 얘들아. 미안해. 너무 늦은 밤이라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야. 그는 기록했다. 자, everyday가 형용사로서 일상이란 뜻이 있다고 했지. 일상의 삶을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의 시대에, 왼절 형용사절이지. 어떤 시대? 휴는 거의 없는 사람들, 이 흑인 커뮤니티 밖에 사람들이 거의 친숙하지 않았을 때. 뭐랑? 흑인들의 삶이랑.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 흑인들. 그래서 말하는 외부 사람들은 뭐 흑인 아닌 외부 사람들이니까 뭐 백인이겠지 뭐. 백인들이 흑인의 삶을 잘 모를 때 흑인의 삶을 기록한 사람이 골든 파크라는 사람이야.
펄스는 태어났다. 막내로 15아이에. 그리고 시제일치 자랐다. 농장에서. 엄마의 사망 이후 그는 갔다 살기 위해 그녀의 누나와 파크는 결국 중퇴했다. Drop out of school. 뭐 외워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일했다. 다양한 직장에서. 뭐 앞에 나왔던 일치불일치 지문과 대동소이하네. 그의 관심, 사진에 대한 관심은 자극받았다. 이거 수동 포토 에세이에 의해서 그가 읽었던. 그리고 뭐에 대한 에세이였냐? 이주 여기 또돌이로 있네. 또돌이 농장 일꾼에 관한 에세이. 그가 읽었던 에세이. 그가 시카고로 이동한 후. 자, 이거 부사절이니까 분사구문으로 뭐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돼. afte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 시제 같으니까는 ing. After moving to Chicago, Parks began to도 된다고 했지, 그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49년에 그는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다. 요거 내가 별표 3개 쳐줄게. 자, 뭐뭐가 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being은 안 되나? 요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being이냐 to be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왜 to냐면 업적을 나타낼 때 뭐 첫 번째 뭐뭐 한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to라는 거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사진 기자가 된 라이프지에 그는 또한 썼다. 음악 작품들을 그의 생애 동안. 그리고 56년에 비엔나 오케스트라가 공연했다. 피아노 콘체르토를 그가 썼던. 뭐 영광스럽겠지. 비엔나 뭐 나도 아는 정도니까 되게 유명한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 자기 노래 쳐줬으니까 되게 영광스럽겠지. 파크스는 영감을 주는 ing냐 pp냐 맨날 물어보잖아, 그지? 예술가였다. 그가 6년에 죽기 전까지. 자동사 수동태가 없다는 거 기억해주고. 그래서 18번에서 28번까지 강의는 여기서 끝.